교수님, 근데 네. 3, 4, 5학년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또 아이들에게 사춘기도 시작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또 남자의 여자의 차이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있죠. 예, 학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교과서도 그래서 다르잖아요. 네네. 예, 네. 보통 3학년부터 약간 우리가 독서 발달로 따지면 추론을 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추론이요. 1, 네. 2학년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아, 그거를 잘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독서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3학년부터는 왜 인물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뭔가 그 인물의 심정을 이렇게 내가 추론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노련한 선생님을 3학년에 배치한대요. 아, 예. 예, 오히려 사범대학이나 교대를 막 나온 선생님은 2학년에. 아, 예, 2학년이 1학년 때 이제 힘들었지만 2학년 때는 네, 그걸 맞습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제일 낫고 아, 3학년 되면 선생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이제 책을 권하고 요구하니까 네.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과제량이나 이런 데서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3학년 시기가 좀 중요한 이제 넘어가는 시기예요. 책이 약간 이제 두꺼워지고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이 좀 어려운 시기인데 2학년까지도 물론 이제 책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읽혀주지만 3학년 때도 좀 놓치면 안 돼요. 아. 여전히 같이 읽어주고 교과서부터 네. 해줘야 되고요. 4학년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같은 경우는 4학년부터 사전 찾기가 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어휘력이 중요한 시기군요. 네, 4학년부터는 이제 비문학 이런 학습용 도서를 책을 많이 보게 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비로소 공부하기 위한 독해 기술을 좀 접한다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중심 내용, 뭐 주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4학년부터 약간 추상적인 어휘도 조금씩 등장하고요.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4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역사책이라든가 비문학 책들 있잖아요.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그 유능하다는 내가 학습을 잘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영향을 주죠. 아, 정말 실제로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단어를 네. 같은 또래 아이들은 그게 모르- 뭔지 예를 들어 네. 문화 그렇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문화가 뭔지를 딱 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자신감 뿌듯하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 나는 잘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자신감을 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 효능감, 뭐 유능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과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좌우된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3, 4학년까지는 오락적 책 읽기가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5학년 때도 재미있는 책을 읽긴 한데 5학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개념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5학년쯤 되면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네. 아이들이 뭐 너그럽다 이런 말도 관용 막 이런 게 등장하면 엄청 애들이 당황하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5학년부터예요. 이 전문 용어가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요새 네. 국어 강사 선생님 역마살 얘기하니까 뭘 선생님 그게 모르죠. 어느 부위 살인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 정도로 가는데 네, 역마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휘라는 게 일상생활 안에서 배우기도 해요. 뭐 달동네 이런 말 애들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아이가 이제 자기 시대의 언어는 아니어도 창작 동화 같은 거 많이 읽은 아이들은 또 알 수 있거든요. 갱이우리말 아이들 뭐 이런 거 읽는다면 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네, 자기가 네. 직접 체험을 안 해봤어도 그런 어휘를 많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5학년쯤 되면 사실 본격적인 독해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3, 4, 5학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2장에 보면 3, 4학년 부모 네, 책임이 네. 반이다. 이렇게 네. 정말 근데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벌써 우리나라는 이제 고2부터 시작이 되니까 벌써부터 뭐 그때 영어, 수학 뭐 예, 이런 데 스카이 보내고. 뭐 네.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아가는 부모님들이 생길 정도로 네. 뭐 이제는 사교육 리그로 막 내모는데
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해요. 비효율적인 얘기.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 4학년 때 시작해서 5학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걸 아는 게 사고력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단어를 이해해야 나중에 되는데 그냥 영어 수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5, 6학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작이 3학년, 4학년인 예.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미 6학년 또 중학교 되면 사춘기가 돼서 아이들이 어려워요. 예. 부모랑 벌써 대화를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이때가 마지막 시기일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예. 네, 네. 제가 이 시기 아이들을 오래 수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경험인데 처음에 아이들은 3학년 되면 되게 어려워해요. 네. 책이 두꺼워지니까. 그런데 옆에서 도전이다. 계속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하면서 코치를 잘 해주면 나중에 한 학기가 지나면 저 잘 읽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해요. 네. 긴 글도 읽을 줄 알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자신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으로 이제 아이의 독서 수준을 어떻게 알고 또 지도할 수 있는지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책을 실감나게 읽어보라는 그런 네네. 주제로 어떻게 읽는지를 부모님이 그걸 알림장에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아이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되게 잘 읽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고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봐라 했을 때 뭐 어떤 독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됐을 때 어떤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가. 네. 특히 요새 난독증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난독증은 뇌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난독증은 뇌가 달라요. 예, 그래서 거기는 뇌 쪽의 전문가라든가 난독증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난독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난독증인 사람이 다 또 책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네. 예, 뭐 어떤 난독증인 사람도 대학에 가서 무난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난독증이 오히려 활자 매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 굉장히 다른 거 이렇게 목소리로 그냥 거의 암기하듯이 외운다든지 네네. 그 장면을 아예 사진처럼 그냥 예, 기억하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이 돼서 탐 크루즈 같은 영화에도 네. 난독증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있을 수 얘기 있어요. 예, 들었어요. 우리가 좀 난독증을 안 좋게만 볼 일은 또 아닌 거고요. 네. 난독증하고 별개로 이제 우리가 독서 수준 검사의 대상은 발달의 과정이 있는 아이들, 보통 아이들 이제 하는데요. 수준 검사에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검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국가가 뭐 학년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일제고사 비슷하게 성취도 검사를 하긴 해요. 또 어휘력 테스트 같은 걸 뭐 표집단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이런 검사지는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노군기를 들고 다니면서 1920년대 대공황 때 그랬다던 것 같아요. 네. 노군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연령대별로 쓰는 어휘들을 다 수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휘를 연령별로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케블러리 뭐 1000 해가지고 미국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야 할 단어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교과서로 경험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건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주로 받아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받아쓰기 시켜보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혀보고 낭독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거 물어보고 또 써보기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준에 이제 맞다 안 맞다를 파악을 해요. 받아쓰기도 필요하죠. 해보면 어떤 아이는 조사를 빼먹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완벽하게 문장을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 유형을 알아서 지도하기 위해서 사실 수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3학년 아이인데 3학년용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읽혀봤더니 심하게 더듬거린 거라 네. 아니면 내용을 물어봤는데 너무나 뻔한 걸 모르거나 하는 게 반복이 된다면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독서력 테스트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가장 정확한 거는 가르쳐 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검사지로서 모든 이 아이의 수준을 아는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이상 매주 한 번씩 얘를 계속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문학책, 비문학책을 읽혀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